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시장 많이 지겹죠. 예, 이번 주 한 주간 좀 힘들었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변동성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 변동성이 되게 강했었는데요. 이번 주의 시장들은 변동성보다는 이 테마주 쪽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 또 미국 나스닥은 조금 밀리는 윗꼬리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건 애플에 대한 실적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 좀 묻어 있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돌아보면 지금은 관망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한번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순환 사이클의 조정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번 달은 관망 이렇게 우리가 스탠스를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매수 포인트는 그 저가에 있는 업종, 예를 들어서 플랫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그다음에 유통 관련주들 이런 쪽들을 이렇게 돌아서 순환매 나오는 시장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좀 더 강하게 있고요. 개인들의 매수는 집중적으로 편승이 돼 있다. 집중적으로 업종에 편승이 돼 있어갖고요. 집중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는 쏠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쏠림 현상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수거래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시장에 미수거래가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최고점을 찍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이 시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투기 자금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움직이는 테마주보다는 바닥 쪽에 있는 업종의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8월 달은 휴가 시즌이고 주식시장도 휴가를 좀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올해 사이클은 떨어지면 사는 자리예요. 그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 하단은 2,400, 박스권 상단은 2,700. 이 안에서만 아마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하게 떨어지거나 강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조정 구간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시장을 보면 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였고 그중에서 2차 전지가 없던 사람들은 되게 소외됐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돌아갑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주도주가 나오면 또 다른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종목이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오늘 열심히 제가 상담할 테니까요. 02377에 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PI 첨단 소재 네. 48,000원에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아니, 주식할 때 왜 친구 추천으로. 친구가 살아요? 친구가 왜 살아요, 그래요? 작년에. 오래되셨네. 근데 최근에 좀 반등이 들어왔었는데, 그죠? 네, 그때 좀 덜어낸 거예요. 그때 좀 덜어내신 거예요? 예. 이런 종목들은 이 변동성이 세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라. 근데 이거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끌고 가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 위치라고 하거든요. 위치를 볼 네.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위쪽으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조정해 줄 거냐, 이런 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떠세요? 예, 그럴 생각인데 혹시 몰라가지고. 매수가도 저번 최근에 한번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슈팅 나왔었잖아요. 2차 전지 네네. 쪽으로 엮이고 해가지고 강하게 움직여 놨던 건데 왜 그때 좀 물량을 좀 덜어내시지 안 덜어내셨어요? 아니, 많이 덜어냈어요. 덜어내신 거예요? 네. 다행이다. 그러면 이 자리는 네. 좀 버티면 또 올라와요. 예, 예. 이 자리는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안 사요. 왜 무서워서? 아니, 그냥. 예, 지금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네. 이 자리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복이냐고 하면 월봉이라고 그래요. 월봉. 네. 월봉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이 실적에 네. 대한 부분들이 이제 턴어라운드라 그래요. 그리고 업종의 순환 발을 볼 때는 이 월봉을 보거든요.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이 특이한 네.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좀 특이한 게 있으세요? 이거 안 보이세요? 특이한 거요? 예. 아니, 보고 있는데 모르겠는데. 봐봐요. 다 볼지 몰라가지고. 아니 차트를 이게 똑같이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보면 네. 여기를 딱 네. 놔놓고 여기 놔봐요. 그러면 예.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오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 자리 오면 이렇게 올라가고 네. 또 이 자리 오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 자리 오면 이상 이렇게 없구나.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죠? 네. 떨어질 수 있겠지만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서서 여기선 좀 더 사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 보고 얘기한 거예요. 추가 매수를 25,000원에. 예, 거기서 보면 또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역사적 저점이라 그래요. 이 자리는 이 네. 밑에 이 시가총액 8천억 정도 되는 거는 이 메이저들이 네. 지분율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떨어지면 손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저점이라는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네. 또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올까요? 기다리는 시간은 제가 몰라요. 네? 제가 그걸 딱 맞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대충이라도. 뭐 대충이라도 맞추면 제가 좀 신들리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못 맞춰요. 네. 예, 제가 네. 그건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네.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이 가격을 보면 이 자리에서 올라오니 야, 한 몇 주만 기다려보자, 몇 주만 기다려보자, 몇 주만 기다려보자, 몇 주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주봉이니까. 네. 그걸 막 이게 한 달 후에 올라가요, 뭐 두 달 후에 올라가요. 그건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 절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알겠죠? 그걸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이 자리는 올라가니까 또 4만 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길 거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네요. 여보세요? 네, 잠깐 시장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요. 시장은 되게 중간값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간 자리가 되게 힘든 변곡점이라 그래요. 위로 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있는 상황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지수를 보면 제가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이 중간의 가격이 변공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시노펙스. 시노팩스 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700원이에요. 좀 비중 좀 높네요. 비중은요? 비중은 30%.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쪽은 뭐 수질 관련, 물 관련주예요. 근데 이게 산지가 한 3년 됐거든. 그러셨어요. 진짜 오래됐네. 예, 예. 근데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막 이러죠. 거기서 뱅글뱅글 예. 돌죠? 예, 가슴이 딱 막혀요. 왜 그럴까요? 이 타이밍이라 그래요. 근데 올해는 좋을 것 같아요. 갖고 있으면 돼요, 올해는. 올해는 갖고 있으면 돼요. 올해는 이건 3년 전에 샀으면 뭐 3년 전에 샀으면 수익을 가장 많이 냈을 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중간에 아니에요. 왜냐면 내려올 때 계속 샀구나. 못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이제 위에 사가지고 못하기 했었는데, 예. 예, 중간에 한번 3,700, 600 가격이 왔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이 종목의 이게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혹시요? 그때 한 3년까지 아니고 3년 다 돼가는데 그때 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쪽으로 해가지고 누가 그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건 테마로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적이 좋은 회사예요. 이 수질 관련주거든요. 이 종목 시노펙스가. 예.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고 실적이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스몰캡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이 테마로 예. 묶이는 게 되게 안 좋고 이 예. 분별적인 이 회사의 이렇게 기본적 골격을 보고 실적이 있냐 없냐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이 사이클이에요.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2년, 3년 정도 기다렸죠. 2년, 3년 그때부터 떨어졌죠. 근데 예, 한 3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올해부터 예. 조금 움직이죠. 예.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으세요? 예, 조금 올라왔어요. 그 왜 그럴까요? 사이클이라. 그래서 올해 좋아요. 사이클 올해 좋아요? 그 팔지 마요. 올해는 좀 끌고 가는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 다음에 살 때는 제가 혹시 그래프 좀 여기 차트 좀 켜놨는데요. 차트 잠깐만요. TV에 차트를 켜놨는데 여기 예. 보면 검은 선 있죠. 예. 이 검은 선 보이세요 여기? 굵은 저 검은 선으로 해놓은 예, 거. 그러면서 보입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선이에요. 이 검은 선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때요? 주가가 떨어지죠. 예. 검은 선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오죠. 예. 근데 검은 선이 위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죠. 예. 신기하죠. 예. 이게 추세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 검은 예. 선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 주식을 물 타면 예. 안 돼요. 더 떨어져. 예. 오래 빠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마음고생을 겪었던 건 제가 떨어지고 예. 있어요. 내리막길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시그널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산 거예요. 이거 싼 거 네. 아니야? 더 떨어지고. 이거 싼 거 예. 아니야?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예, 이 예. 검은 선을 굵게, 검은 선이 뭐냐라고 궁금하시잖아요. 61선. 61선을 지금 예. 세트 설정을 못하면 증권사로 전화해서 61선만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가르쳐 주거든요. 그것만 검은 것만 치려놔요. 그거 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클은 올라가는 사이클이고 오래 팔지 마세요. 4,000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더 보탤까요? 아, 이건 유통 물량이 작아서 보태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거래량이 없는 예.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거래량. 아, 이 거래가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예. 없는 거는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4,000원 넘어가면 전화 감사합니다. 주세요.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저기 DS 리테일 네. 그거 37,000원이 60%거든요. 아, 예. 참 마음이 근데 이게 아프시겠네. 너무 떨어져갖고 네. 그게 그 가격을 올 수 있나? 그럼 아니면 2년, 3년 기다릴 수도 있는데 네. 멘토님한테 그거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 제가 잘 맞춰줘야겠네요. 그죠? 비중 맞네. 지금 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사면 딱 좋을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 다 들어가갖고. 아, 그러니까요. 이거 좀 이렇게 타이밍 우리가 잘 맞추면 우리가 이렇게 네. 역사라고 해요. 이게 가격의 저점과 그다음에 이건 유통업종이잖아요. 네. 네, 유통업종들은 소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도 네. 아시겠지만 지금 밖에 나가서 이 소비가 많이 줄었죠. 작년보다는. 그죠? 네. 그러니까 소비를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면 이런 직격탄을 맞는 게 유통업체예요. 그래서 상반기 내는 유통업체들이 정말 죽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가격에 이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 이런 것도 바닥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네. 이제 사이클, 이제 저점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네. 저점은 어떻게 알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멈추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혹시 이 그래프 볼 줄 아세요? 아니, 잘 모르지요. 아, 잘 모르세요? 이 자리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쿼터 차트라 그래요. 이 쿼터인데 좀 길게 네. 보면 이게 연봉이고 이 쿼터 차트라고 보여요. 이렇게 분봉이고 이거는 Q라고 했던 쿼터 차트예요. 이게 분기별로 보는 거예요. 이게 분기별로 네. 보게 되면 이 가격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요 자리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요 가격 있죠. 요 가격이면 이렇게 반등을 네. 줘요. 여기가 뭐냐 꼬리 라인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꼬리 라인. 요 꼬리고 네. 요 밑에서는 매수 존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가격의 저점을 만들었던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이 가격에서는 좀 사고 끌고 와도 손해를 보는 자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지금 많이 사가지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지금은 매수 타점이에요.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기서 사서 3만 원에 파는 이런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왜 이렇게 빠져요라고 했을 때는 아까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검은 선 있죠, 검은 선. 예. 이 검은 선이 자꾸 떨어지죠. 예. 이런 것들이 검은 선에 떨어질 때 우리가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예. 검은 선. 왜 그러면 이게 추세가 꺾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돌려야 이게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돌리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수해서 여기 요까지는 매도로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말고 두고 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네. 3만 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까지 홀딩. 네네. 예, 멘토님이 딴 종목 저기에서 수익 많이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더 시간을 줘보세요. 팔지 마세요. 네네. 네, 3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3만 원 오면은 전화 달라고요? 네, 그때 전화 주세요. 그때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때 좀 전략을 세우게. 지금은 이제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자리는 네. 되게 좋은 거라 지금 사면 타점이 좋은 자리인데 근데 위에서 사셔갖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 전략을 좀 짜게 3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 그때까지 팔지 네, 마세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닙니다. 예? 종목이요. 페트론이에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6,340원이요. 아, 이거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20%고. 주셨어요? 예. 뭐 내가 7월 28일 날 샀는데 네. 그 이후로 뉴스가 나왔는데 네. 하나증권에서 네. 이대주주가 네. 이익을 많이 보고 팔아가지고 네. 그 어떻게 주식이 좀 어떻게 될까 하고.
이게 지금 테마로 엮여가지고 당뇨 뭐 이렇게 기술 이전 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예. 이런 것은 되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아직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거 혹시 그래프 잘 보자. 여기서부터는 예. 이제 이 전략 이게 테크니컬 방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볼 줄 아세요 혹시? 조금 볼 줄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근데 네. 저 60선이 어떻게 밑으로까지 빠졌어요. 어떻게 어제 보니까 아닌데 아직 뭐가 어떻게 봐? 61선 그대로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까? 네네. 이거 지금 아직 살아 있어요. 위쪽 한 대 쌍봉하로 만들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한 번 더 있어요 위로.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슈팅이라고 하거든요. 슈팅 나왔잖아요. 슈팅 나오고 예, 예. 여기 음봉 하나 큰 거 하나 나왔잖아요. 예예. 이 음봉 큰 거는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거래가 이게 거의 여기가 이날이 뭐 하한가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거래가 살아있는 게 그날- 있기 때문에. 예. 그날 그렇게 뉴스가 뜨더만은 뭐 그렇게 그거보다는 빠지더라고요. 그거보단 내용이 더 크니까요.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막 요즘 좀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 이전의 내용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건데 위쪽으로 더 있어요. 예,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 뭐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니면 비종목 네. 이게 꺾이려고 하면 거래가 터져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꺾인다는 것들 있잖아요. 고점에서 매매할 때는 위쪽에서 꺾일 때 뭐 이렇게 하한가 나오더라도 이 거래가 지금 터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분산이 일어나더라도 위쪽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한 번 더 힘이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되고 수익 챙기면서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 예.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럼 고가가 지금 19,000 얼마였는데 고가까지는 가겠죠? 입만해서 팔아야 하네. 지금 24,000원인데 현재가가. 네? 아니 제가 종목을 잘못 봤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종목을 제가 잘못 봤어요. 펩트론을 예. 봤어요. 예. 예, 이 예. 종목 샀구나. 예. 그게 이상하게 꼭빨리 이거 빠져요. 예. 제가 이거 종목을 잘못 봐서 설명을 잘못 들어서 죄송해요. 이 종목은 팔아야 예. 돼요. 팔아야 해요? 팔아야 돼요. 깨졌어요. 이 종목은. 이 신규주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은 고점이 올라가다 꺾이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밑으로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그래서 교체하는 게 나아요. 지금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펩트론을 잘못 봤어요. 예. 그게 많이 손해로 많이 보고 있어서 이거 더 밀려요. 예, 죄송해요. 이 종목은 더 밀리고 한 번 더 파는 게 나아요. 반만 팔아야 해요. 어떻게 다 다 팔아야 파세요. 해요? 예. 아, 다 매도. 예. 이 종목은 더 밑으로 밀려요. 신규주 같은 경우는 네. 고점 찍으면 이제 사이클이 들어와서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 중요한 거는 이 거래거든요. 거래가 실려서 빠지냐, 실려서 빠지지 않냐. 근데 이 종목은 거래를 위쪽으로 분산시켜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조금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도 꺾였고 이 자리는 한 번 더 밀려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원익 IPS 34,400원에 50%요. 네, 이거 사실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거래량도 들어오고 네. 이제 꺾이는 자리에서 들어갔거든요. 좋아요.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원익 IPS 저번 주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돌리는 자리예요. 돌리는 자리가 뭐냐 예. 추세라 그래요. 추세는 예. 어떻게 돌려가냐면 이제 위치 추세, 그다음에 가격 추세, 그다음에 이제 사이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곳도 있고 못 올라간 곳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못 올라간 종목들이 사이클이에요. 이런 거 볼 때는 이 돌리는 자리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여기 주봉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봐봐요. 이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 자리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추세가 만들어져요. 여기 보면 요 라인에서 뭘 추세를 만들고요. 여기서부터 들어올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올리고 그러면 여기가 매물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가 끌고 가더라도 일단 4만 원 나이에 매물이 많이 있어요. 그때 매도 치고 나오면 돼요. 수급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개인들이 밀려 나가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들어오고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팔 거냐라고 했을 땐 매물에서 매도하는 게 좋아요. 매물 때는 4만 원대예요. 그때 딱 팔고 반 정도 팔고 수익 챙겨놓고 여기 넘어가면 또 슈팅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원 정도에서 반 정도 파는 게 정석이에요.
파놓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추격해도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은 4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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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SK 스퀘어. 매수가 비중은요? 48,400원에 15%요. 올해 좋아요, 이 종목. 왜 좋다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는 뭐 투자 회사인데 올해는 그 실적이 작년에는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이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외국인 기관 여기 메이저들이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가 조금 작년보다는 좋은 그 한 해일 것 같긴 해요. 투자에 대한 성과도 나올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아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 종목은 올해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쫙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지. 이거 얼마까지 보고 사신 거예요? 내가 이걸 살 때? 아니, 이게 단가가 높아서 네. 이게 지금 단가를 낮춘 거거든요. 네. 옛날에 샀어요? 올해 샀어요? 네네네. 신규 네. 상장할 때 샀구나, 그러면. 네. 원래 신규 상장주는 방송부 신규 상장하고 조금 지나서. 조금 있다가 샀거든요. 네, 이게 신규 상장주는 2년 지나고 보는 거예요, 거의. 공식이 이제 신규주들 있잖아요. 네네. 신규 상장한 주는 지금 바로 사면 안 돼요. 한 1, 2년 후에서 봐야 돼요. 그때까지는 네.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주는 거의 한 2년 정도 후에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21년에 상장됐고 22년, 23년이니까 2년 정도 돼가는 해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때 사이클이 돌아와요. 그래서 거의 저점에서 물리면 이런 그 시가총액 큰 것들은 2년 정도 고생해요. 2년.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저는 이제 5만 원 넘어가면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 5만 원 목표가. 5만 원이요? 네, 5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여기서 뛰어 넘어가면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어요. 추세를 옆으로 쭉 이렇게 가니까 여기 5만 원짜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뛰어넘는 확률이 많아요. 이번 올해 사이클은. 그러니까 좀 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수급이 되게 좋아요. 이거 봐봐. 이게 수급이거든요. 6개월 동안 이게 이 초록색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이거는 저거예요. 이 기관. 그다음에 이 빨간 건 뭐예요? 외국인. 그러면 누가 많이 샀어요? 외국인 기관들 많이 샀죠? 외국인. 네, 외국인 기관들도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 살까요? 좋으니까. 좋아서. 좋아질 거니까, 알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꼭 그렇게 끌고 가는 전략을 쓰는 거 어떨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죠? 네, 네, 그렇게 꼭 가져가 보세요.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5만 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비커요. 매수가 비중은요? 14,000원에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수소하고 배터리로 이렇게 껴가지고 이 종목은 뭐 온갖 그 잡동사니는 다 엮인 종목이에요. 옛날에 한때는 이 코로나 마스크로 엮여가지고 막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도 엮이고 반도체도 엮이고 막 다 엮여 놓는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빨간 딱지 있어요. 예. 빨간 딱지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축구하다가 반칙 주면 막 옐로 카드 들죠. 레드 카드 들고 그건 뭐예요? 반칙 썼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이 종목도 반칙 썼어요. 이 종목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반칙 쓴 것까지 그게 붙어 있던데요. 네, 환기잖아요. 네. 환기는 이게 주의를 준 거예요. 이 회사 안 좋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라고 해서 뭔 딱지 줘요? 환기 딱지 주고 관리 종목을 줘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사서 매매하기에는 내가 테크니컬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께 이거를 뭐 단타치고 뭐 빠지거나 뭐 단기 매매를 잘 할 줄 안다면 뭐 들어가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예, 맞아요. 이거 볼 줄 모르시죠? 예. 전혀 모르세요? 예. 예, 여기 보면 쌍봉이라 그래요. 머리가 3개 삐쭉삐쭉하게 나왔죠, 여기가. 하나, 둘, 3개. 예. 그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을 보면
이 자리는 어때요? 나 떨어질 거예요라고 하죠.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 맞으면 떨어질 확률이 있죠. 딱 그 자리에 사신 거예요. 이제 좀 보이세요? TV 보고 계시죠? 예. 예, 보면 여기 딱 오잖아요. 여기 나 여기서 떨어질게 떨어지고 여기 오면 떨어질게 떨어지고 여기 오면 떨어질게 떨어질 것 같죠? 예. 왜 그럼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넘어가면 사는 건데 이런 거는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손해 많이 봐요. 한 번 더 있어요. 그때 치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주식 살 때는 절대 높게 사지 마세요. 이거 추가 매수 좀 안 될까요? 자꾸 반칙 쓰는 사람은 앞으로 또 반칙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쓸지. 예? 다리 걸려 자꾸 추구하는데 자꾸 반칙 쓰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반칙 쓸까요? 안 쓸까요? 네. 쓰죠. 네. 그만큼 이 종목에 이게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이 많은 하루에 막 3천 개의 종목들이 돌아가는데 굳이 얘를 더 살 이유가 있어요? 더 좋은 거 많은데? 이쪽에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 손해 났기 때문에. 그죠? 네.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렇게 많은 종목인데 굳이 왜 이 종목 빨간 딱지에 붙어 있는 문제가 있는 기업을 내가 더 살 이유가 있나요? 없죠. 네.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목매지 마세요. 알겠죠? 다른 종목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좀 안 좋은 거 위험한 거를 하지 마시고 반등 들어오면 종목 잘 정리하면 돼요. 알겠죠? 예,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 있습니다. 8월에는 이제 강연회가 오늘이 오프 강연회는 좀 이제 일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시에 안양에서요 강연회니까 안내 보고 많이 오셔서 이번 하반기 전략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시장이 다음 주도 뭐 시장은 뭐 좀 지지부진할 거예요. 이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휴가를 좀 보내주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뭐 시장이 이렇게 처질 때 굳이 시장을 들어가서 뭐 수익을 낼 생각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쉬는 것도 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주식을 막 사타 팔았다 하지 마시고요. 쉴 때 좀 쉬어주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좋아지면 또 같이 시장과 같이 동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제일기획 19,700원에 비중 10%입니다. 아, 이거 최근에 샀어요? 아니면 조금 사신 지 오래됐어요?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랐나요? 작년 한 22,000원부터 한 17,000원 구간까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해서 평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 예. 그래도 가격이 그다도 높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예. 힘들죠, 이거. 아니요, 이거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저평가? 유일하게 좀 배당 성장주 이런 개념으로 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더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예. 최근에는 근데 이제 기관은 좀 계속 사는데 외국인은 이걸 이게, 몇 달째 계속 팔더라고요. 그런 건 이게 그 가격 이론 혹시 아세요? 가격 이론? 뭐 제일기획은 광고 회사잖아요. 이건 좀 소비와 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광고 매출하고 맞습니다. 영향이 가장 있는데 이제 뭐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비 위축되면 이제 기업 광고 조사가 줄어들잖아요. 이건 뭐 네, 경기 맞습니다. 사이클에 잘 타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 예.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얘기해요. 모멘텀은 뭐 주가에 뭐 먼저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하반기는 어떨 거냐, 내년은 어떨 거냐 이런 사이클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이게 지금 제가 모멘텀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인 거잖아요. 회사가 이제 커지거나 회사가 조금 작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변화잖아요. 시장의 변화.
이게 모멘텀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이 수요와 네. 공급대로 가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가격이 예. 싼 거냐 비싼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 과거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예. 이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 이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만약에 지금 샀더라면 되게 편하게 물량을 좀 논리감을 갖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타점이 예. 높게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2만 원부터 이렇게 모아갔다면 이 16,000원, 뭐 15,000원, 16,000원까지 막 떨어졌을 때 이게 참 상당히 어렵거든요. 쉽지는 않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건 타점만 잘 잡으면 되잖아요. 내가 좋은 예. 걸 알고 그럼 가격이 쌀 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타점에 대한 부분들만 정확히 매수 진입만 정확히 잡으면 편하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보냐면 이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이게 딱 봐요. 얘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점은 가격의 제가 특이점. 봤을 때, 예, 16,000원에서 7,000원이 좀 역사적 저가라고 보는데. 맞아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게 연봉이 이게 월봉이거든요. 여기 예. 보시면 이걸 하나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제가 좀 상담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기 예.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면 특징이 뭐 있어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예. 올라오고 요 자리, 그죠? 그러면 잘 예. 보세요. 이 저점을 우리가 매수할 때는 요 자리에서 올라갈 확률이 많죠. 요 자리에서 예. 올라갈 확률이 많고, 요 자리에서 올라갈 확률이 많고, 또 요 자리 오니까 올라왔죠. 예. 그럼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매수 포인트예요. 이 종목이 한해서. 그러면 예. 지금 사는 거예요. 예. 이게 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예. 파느냐라고 할 때는 이제 이 고점과 저점의 이 중간값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내가 이 중간에 팔 거다라고 생각하고 요 안에서 이 공간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됐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 잡으시면 돼요. 아, 예. 그때까지 알겠습니다. 끌고 가세요. 이제 저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 다음에는 아까 기업 평가를 하고 기업 분석을 할 때 이론적인 베이스 플러스 이제 실질적인 가격 이론을 접목해서 그래프를 보고 아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산다 판다 왜 그러냐 외국인들 거기 사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갖고 있는 지분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부터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요. 그게 역사적 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 이해됐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성공수자 기원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RF 모티리얼즈 매수가 비중은요? 14,600원에 15%.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추천주였는데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예,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아, 주셨는데. 그러셨어요? 근데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좀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네, 추매를 하고 싶은데 네. 얼마 정도에서 추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게 쪽 잘 모르시죠? 이게 주식 잘 모르시죠? 예. 이거는 더 사면 안 돼요.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네,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좀 위치적으로 이게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위치적으로는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 이 자리는 우리가 이게 전혀 모르시면 이게 좀 이 주식이라는 게 좀 어렵거든요. 여기를 보면 여기 보면 네. 떨어지고 여기 보면 떨어지고 요 자리에 사신 거잖아요. 이 자리는 네네. 이렇게 이 반도체 소재 쪽이 되게 쉽진 않아요. 이게 네. 뭐 장비 쪽보다는 뭐 소재 뭐 이쪽은 좀 어려워요. 이게 변동성도 세고. 네네. 그다음 이 자리에 떨어지는 자리에 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자리는 웬만하면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올라친다라면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자리지만 이걸 좀 매매하기는 좀 좋지 않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좀 더 네. 밀릴 수 있으니까 지금 파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밀리면 버티면 되거든요. 이게 10,000원 좀 깨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반등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10,000원이 깨진다고요? 네, 깨질 수 있어요. 최근에 예. 1,500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 종목이요. 예. 예, 1,500원까지 10,000원 깨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좀 버텨야 돼요. 예. 버티면 이제 네. 또 반등이 들어오니까 더는 사지 네. 마세요. 이거를 더 살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좀 시간을 네네. 주고 투자해서 어느 정도 손에 났을 때 매도 치고 나오는 게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의 매도를 치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올라와야 돼요. 이거 13,000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네. 그 전까지는 팔지 마시고요. 네.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만 더 힘내셔야 돼요. 지금 뭐 이거 네. 손절한다고 해도 다른 거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 같기 때문에 굳이 네. 이걸 손해보고 타서 다른 종목에서 더 손해보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걸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네, 이거는 이게 짧고 나와야 돼요. 손절하고 나와서 다른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좀 더 현명한 방법인데 이거는 네. 내가 이제 종목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네. 시청자님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현명한 방법인가를 고민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판들 이 팔아서 다른 걸 사서 더 손해를 보니 좀 더 네. 힘들더라도 좀 기다려서 어느 정도 적당선에 올라오면 매도 치면 나오게 되겠다. 이게 더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13,000원 넘어갈 때까지 갖고 계시다가 그때 되면 전화 주세요. 네, 더 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더 사지 마세요. 네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네. 하나솔루션요. 하나솔루션 매수가 비중은요? 51,600원에 20%요. 51,600원에 사셨어요? 네네. 아, 이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3월 30일 날 그 상장한 날, 네. 내동매매 해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까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추세선도 꺾였고. 다 꺾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손해를 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네. 어느 선에서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될까 지금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아, 우리는 추세 매매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는 네. 이게 시가총이 큰 것들은 우리가 뭐 업황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돈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업황이 좋아요, 업황이 나빠요. 업황이 좋은데 매수가 자금들이 수급이 안 들어오면 안 올라가요. 업황이 네. 안 좋아요.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가요. 참 희한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업황이 좋으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업황이 좋고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왜 떨어지는 거야? 이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 종목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떨어진다고 아까 다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네. 이 추세선도 깨지고 밑으로 까져 있고 수급 쪽에도 불균형 들어서면 손절을 해야 되는 손절 못 하시잖아요. 네. 그게 참 아까운 거예요. 그죠? 왜 그러면 벌써 손절했고 다른 걸 봤었으면 올라갈 확률도 있겠지만 왜 추세선을 본다는 거는 다른 종목들도 내가 추세를 보고 매매할 수 있는 분인데 못 팔았잖아. 아까워가지고. 그죠? 맞지 않으세요? 그렇죠. 팔 기회도 있었는데 못 파는 거잖아.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서. 네. 맞지 않으세요? 저는 한 6만 원 넘어가면 팔려고 이제 처음에는 아니요. 이게 그랬었거든요. 오래 걸려요. 사이클이 2년 걸려요. 2년. 네. 이 대형주가 그래서 덩치가 지금- 큰 것들은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줄게 이 덩치가 큰 거잖아. 한번 조종이 들어오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빠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 피말리게 만드는 종목이 대형주거든요. 근데 추세를 잘 타면 수익이 많이 나요. 근데 추세를 잘못하면 진짜 오랜 시간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에 45,000원까지 들어오면 그때 종목 교체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네. 저도 이게- 그 네. 처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안 들어온다 그러면 더 밀려요. 예. 48,000원까지 갈까? 지금 한번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좀 어려워요. 예. 45,000원까지요. 예, 45,000원 정도면 저는 바꿀 종목을 네네네. 교체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건 추세가 네네. 추세가 깨졌어요. 그러면 오래 걸려요. 깨졌어요. 네. 깨지면 이제 좀 네. 시세가 자체가 이제 내리막길로 더 이제 깊게 들어와요. 그때 이제 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반등 시 그 종목 말씀이요. 교체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올해는 시장이 나쁠 것 네. 같지는 않거든요. 업황을 그러니까 업종만 잘 타야 하방이 돼요. 좀 들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여기서 목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손해 인정하고 빨리 네. 다른 쪽에서 복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바코요. 매수가 비중은요? 아바코 22,000원에 한 20% 됩니다. 아, 자꾸 여기서 왜 사는 거냐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왜 이 자리에서 왜 사는 거예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또? 네. 아니 누가 도대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다른 사람이에요. 아 이거 더 갈 거니까 뭐 더 움직일 거야.
HBM 때문에 더 움직일 거야. 뭐 반도체 소부장 때문에 되게 좋아질 거야. 뭐 삼성하고 뭐가 있어. 근데 높잖아요. 네. 높게 살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마요. 근데 예, 부자들은 혹시 주변에 부자분들 좀 있으세요? 좀 있죠. 네. 그 사람들은 비싸게 사지 않지 않아요? 안 사지 않아요? 부자들은 절대 비싸게 안 사요. 쌀 때까지 기다려요. 아예 안 사버려요. 왜 그러냐면 손해 날 수 있으니까 가격에 비싸면 절대 안 사요. 사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그때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싼 것도 막 사버려요. 왜 그러냐면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라는 사이클을 모르기 때문에 다 개인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짜리가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5천 원짜리가 2만 5천 원 5배 올라왔어요. 근데 그 5배 꼭대기에서 살 거예요? 안 사야지. 잘못했습니다. 뭐 힘들잖아. 그리고 또 이제 사고 나면 이제 그 친구 연락도 안 돼. 전화도 안 받아요, 이제. 네. 전화가 이제 줄어요. 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연락 안 받아. 예, 전화 잘 안 받아. 연락 안 되고 이제 사람도 잃게 돼요, 주식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제 모르잖아요. 제가 잘 모르면 증권사로 전화해서 아, 내가 아파코를 살려고 그러는데 이 최저가가 얼마고 최고가가 얼마고 지금 현재가가 얼마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제일 쌌을 때가 얼마예요? 5천 원이요. 제일 비쌀 때는 얼마예요? 2만 5천 원인데요. 그럼 2만 2천 원 사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접근하세요. 알겠죠? 주식을 잘 모르면 이게 가격 위로만 붙이면 돼요. 이 종목은 좀 더 주면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때 파셔야 돼. 근데 지금 있잖아요. 네. 이게 급락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올라올까 아니면 요쯤에 여기 61선쯤에서 팔아야 매도를 돼. 쳐야 되나. 매도 쳐야 돼요. 저희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예, 61선 정도에 이제 거기에 머리거든요.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기관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이 물량들은 다 기관 물량이에요. 이렇게 급락 나오는 거는 이런 스몰캡 종목들은 이 중간중간에 기관들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쪽에 실적 좋은 스몰캡들은 이 기관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고점이 올라오자 그럼 다 때려버려요. 물량이 많이 나와요.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물량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올라와요. 중간까지 올라오니까 2만 원 선 정도에 보고 이 정리를 하면 돼요. 2만 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간다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요. 업황이 너무 좋고 모멘텀이 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61선 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보고 바로 온다고 팔지 말고요. 며칠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힘내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높게 사지 말고 지금 사면 어때요? 조금 나을 거잖아. 그렇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높은 건 보지 마세요. 네. 그 사라고 하는 시점에서 한 3, 4일 지나고 사세요. 무슨 얘기죠?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한 3, 4일 지나고 사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거예요. 아, 네, 그 힘내시고요. 2만 원 되시면 전화 감사합니다. 주세요.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코스모화학이요. 코스모사 매수가 비중은요? 여기 53,000원에 20%예요. 아, 그래요? 뭐 좀 걱정되세요? 아니면 아니, 글쎄. 그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걱정이 조금 되네요. 왜요? 2차 전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가격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에코프로 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100만 원 이상이 돼요. 그거는 저는 그때 12,000원대부터 봐갖고. 아, 그래요? 옛날에. 네, 근데 예, 이 종목은 그런 거품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 그래서 거품이 좀- 28,000원대도 막 샀다가 팔고 한 거라. 아, 그래요? 엄마도 못 코스모학은 들어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괜찮아요? 예, 왜 그러면 외봉 쌍봉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평단가가 많이 쏠림이 붙어 있어요. 뭐 지금 한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던데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윗조정이라 그래요. 윗분산이 바로 안 떨어져요.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이게 추세를 바로 급락 나오지 않아요. 위쪽에서 막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지면서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근데 종목들은 예. 2차 전지가 안 좋으니까 또 이제 걱정도 되고 이제. 왜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보면 올라갈 때는 주도주가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주도주가 먼저 빠져요. 그러면 먼저 올라간 애와 그 늦게 올라간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소재냐 장비냐 뭐 이렇게 나눠주는데 결국은 네네. 가격이에요. 가격이 싸냐 비싸냐. 근데 지금 사신 가격은 근데 나쁜 가격. 포도막도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그 전보다. 아니 고점에서 얼마를 빠졌나 봐야죠. 고점에서는 많이 빠지고요. 많이 빠지면 고점에서 빠지면 이제 중간값 언저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얼마까지? 한 6만 5천 원? 6만 5천. 예, 거기 중간이에요. 네. 그냥 끌고 가세요. 왜 팔라고 하세요? 높지 아니 않잖아요. 아니 그 전에 이게 샀다 팔았다 많이 했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네. 좀 더 밀리더라도 이거 갖고서 예, 많이 하긴 했어요. 6만 5천 원까지 쓰리바닥짜리이기 때문에 6만 5천 원까지 갖고 있으면 돼요. 2차 전지 빠진 네, 데에도 얘들은 먼저 선조정보 받은 거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이 빠진다고 하면 잘 봐야 돼요. 한 2, 3년 정도는 먹거리가 있어요. 아, 근데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왜 그러냐면 뭐 배터리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냥 뭐 하루만 볼 게 아니잖아요. 뭐 빠지면 네네. 땡큐하고 우리가 봐야 돼요. 포트에서 집어 넣을 거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는 포트에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중요한 건 타점이 어디냐 이 차이 뿐이에요. 어느 정도에 그렇죠. 사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나쁘지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KH 바팅요. KH 바텍 사세요? 네. 네. 몇 색깔 비중은요? 19,500원에 20%요. 아, 그죠. 이거는 뭐 지금 갤럭시 폴더볼이 잘 팔리냐 못 팔리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거예요. 예. 이건 뭐 예. 무슨 기업인지 알죠? 예, 예. 이게 접었다 펼쳤다 하는 힌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 신제품이 나왔고 이제 판매량이 많을 거냐 많지 않을 거냐라고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그 이 휴대폰 부품단들이 되게 좋아요. 출하량이 많이 늘 거예요. 하반기에는 뭐 이 우리가 고가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가폰도 있고 중저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고 근데 수출하는 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여유가 된다면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 23,000원? 잘하시네 주식이요. 잘 오래 되셨죠? 아니요, 그렇게 오르면 얼마 됐어요? 한 4년? 근데 그렇게 잘 보세요 이거? 볼 줄 아세요? 매물을 잘 보시네요? 예, 공부 많이 하시나 보다. 그죠? 예. 공부 안 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 가격을 물어본 거는 매물대를 딱 집어가지고 거의 매물이에요. 그때 팔면 돼요. 예. 그때 힘내시고 거기서 수익 챙기고 나오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시장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번 주는 그냥 관망이에요. 다음 주도 관망이고 뭐 8월 달은 관망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도 높게 사서 고생하느냐, 싸게 사서 좀 시간을 주면서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내냐라는 것은 진입이거든요. 어느 쪽에 내가 타점을 잡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정말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냐 아니면 즐거움을 주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타점을 잡을 때는 내가 매수 진입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모멘텀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가격에 사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제가 강연회를 하니까요. 안양에서 1시에 해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 오프라인에서 보고 싶은 거나 보거나 좀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오셔서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 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게 심하게 되니까요. 위생관리 철저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